네, 전원 투입하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투입되니까 초기 띵 소리 나면서 비품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쭉 보시면 오른쪽에 온오프, 네, 온전 스위치를 눌러봅니다. 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이 앞에가 바람 나오는 브로모터라서 이게 창문 열리듯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세팅 값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는 경우는 현재 전원부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기능성에서 제어하는 쪽에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때 보면 전원부는 잘 살려서 동작을 시켰는데, 네, 막상 이렇게 해서 동작이 이후까지 연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컨트롤러 부분과 전원부. 전원부 같은 경우는 평범한 전원 회로라서 수리 진행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나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네, 이번에는 이와 같은 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은 경우는 이쪽 전원부만 살펴봤을 때 입력이 들어가고 쭉 이어서 노이즈 필터 휴즈 거치고 다이오드 거쳐서 여기 트랜스에서 건너와서 2차 측이라는 부하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회로 방식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경우를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프라이 SMPS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스위칭 전원 회로 자체를 형식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접근해야 될지, 이번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쪽 보드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전원이 AC 교류 우리가 22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AC라고 하잖아요. 교류를. 그래서 AC 그 다음에 2차 측 건너와서는 DC 직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C, DC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형식을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DC 이쪽에 AC 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DC 그러니까 직류 전원이 들어가서 다시 직류 전원으로 바뀌는 거. 네, 그러면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직류가 좀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직류가 나오는데 높은 전압에 직류가 들어가서 낮은 전압으로 이런 IC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딜레이라든지 동작시킬 수 있는 전원으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에 공급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수리를 접근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전원을 어느 쪽에 입력할 것이나 여기 단자들 있지 않습니까? 쭉 이어서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쭉 이어서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되어져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뭐 통신 포트다라고 랜선을 생각하시게 되면 그쪽은 전원 공급이 아닐 것이니까 간단하게 그쪽은 패스하고 나머지가 이런 쪽일 것인데 이때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품으로 알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품으로 알고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답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습이 되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품들 거기에 이런 초코 코일이라고 하는 리액터, 이런 인덕터라는 소자들이 코일이라 그러죠. 같이 붙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가 전원을 변환해주는 그쪽 파트다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쪽을 따라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볼트를 입력할 것이냐 이 과정인데 몇 볼트라는 경우는 조금 더 낮은 전압부터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높은 전압을 올려서 내리는 것보다는 다른데 충격을 좀 완화하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모르는 상태라 그러면 전압을 3.3V, 5V, 9V, 12V, 15V, 18V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개념으로 쉽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쪽이 입력일 것이다 라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쪽은 IC로 연결되는 쪽이라서 이쪽은 전원 공급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쪽이 전원 공급 라인일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고
그 주변에 보시면 콘덴서가 있습니다. 콘덴서 이렇게 보면 콘덴서 값이 몇 볼트 이런 식으로 몇 볼트 써 있습니다. 근데 16볼트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12볼트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12볼트의 피크치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즉 폭발하지 않도록, 즉 걸러주는 데 있어서 충방전할 때에 야가 견뎌낼 수 있는 허용 취더치 전압이 16볼트니까 그 이하, 16볼트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하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12볼트일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12볼트로 되어져 있네요. 그렇다 그러면은 12볼트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9볼트나 아니면 5볼트를 절침에 넣어서 동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그레다를 보시면 여 같은 경우는 2576ADJ로 되어져 있네요. ADJ는 어제스타라 해서 5번 핀이 온오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압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스위칭 헤로스로 되는 거라서 전압이 여기 딱 찍혀서 5볼트 또는 12볼트 써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 같은 경우는 입력 전환에 해당되어져 있는 5번 쪽에 저항치에 가지고 온오프 해당되어져 있는 것이 달라서 그거는 여기 써 있는 전압이 12나 5볼트는 안 써 있기 때문에 일단 5볼트를 넣어보는 게, 즉 입력 전원을 찾아서 5볼트를 넣어보는 게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 입력할 것이냐, 여기에 보시면 꽂을 수 있는 핀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느 쪽에다 입력할 것이냐. 그럼 입력은 두 선이죠. 직류니까 한 선은 플러스, 한 선은 그라운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라운드하고 플러스 찾아야 되는데 그라운드는 가장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덴서에 띠 둘러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가 그라운드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라고 잘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마이너스는 이제 통신회사 같은 경우라든가 할 때에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대략적으로 여가 기준이 0볼트라고 했을 때 여가 12볼트.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더 밑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여기 마이너스 9볼트, 12볼트 이걸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점이 그라운드 그 밑에 전원이 마이너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씁니다만은 다만 서로가 통용을 하죠. 알아듣지 않습니까? 일단 도통 테스트 할 수 있는 저기다 맞춰놓고 뭘 하나 받쳐서 좀 넣고 잘 보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전을 들어갈 것이냐. 자, 마이너스는 여기 띠 둘러져 있는 곳,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라인인지 여기도 같은 라인인지 살펴보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하나 더 있네요. 여기가 띠 둘러져 있는 곳. 여기서 그라운드는 띠 둘러져 있는 곳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다 공통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핀짜리 IC 같은 경우는 가운데 우리가 보통 대가리라 이런 걸 대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가리라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가 한 90% 정도 해당되는 소자들이 가운데가 이렇게 그라운드 아니면 출력 라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야가 출력이 되든지 아니면 그라운드 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마이너스하고 여기 찍어 보니까 같은 그라운드 그거네요. 찍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그라운드라는 그 개념을 확인했고 그라운드는 쉽게 찾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라운드하고 여기를 찍고 여기 입력단에 커넥터 있죠. 핀 이 커넥터에서 하나하나씩 찍어 봅니다. 여기 가깝게 있는 쪽이니까 오른쪽부터 찍어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가 그라운드가 되겠네요. 세 번째 반응 없고 네 번째 오른쪽에서 네 번째 숫자를 보시면 이게 쇼트 값 00이 나온다는 경우는 이 선이 중간에 어떤 전자 부품 소자가 거치지 않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전부 다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그라운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라운드는
제가 청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부터 두 번째였죠. 자, 두 번째에다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납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는 찾았어요. 뭘 찾아오면 됩니까? 플러스 남았습니다. 입력 플러스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부품을 알면,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품을 알면 조금 더 빠르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 그 개념인데, 1번 핀이 입력입니다. 2번 핀이 출력이고 3번 핀. 자,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가운데가 그라운드가, 여기 가운데, 3번 핀이 그라운드, 1번 핀이 여기가 입력이고, 2번 핀이 출력이고, 4번 핀이 피드백, 이 부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핀이 그 ADJ,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핀이 입력이니까. 자, 여기서 1번 핀 입력, 여기다 찍고, 그리고 여기서 핀을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입력인데 직접 가지를 않았네요. 전혀. 자, 그렇다면 입력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소자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알고 있으니까, 이 입력 라인, 수리는 말이죠. 보통 이렇게 패턴 따라다니는 게 이릅니다. 이런 패턴, 이런 걸 우리가 전선처럼 되어져 있는 거, PCB 기판상에서 이렇게 회로가 이런 전선처럼 이 쭉 줄처럼 이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패턴, 네,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입력이니까 첫 번째란 쭉이어서 그 밑에 패턴이 굵게 되어져 있네요. 네, 굵게 되어져 있는 경우는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또는 노이즈를 차폐하게 해서 그리 되어 있거나 열을 분산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굵게 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가늘게 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신호선, 이게 데이터 라인이나 신호선이 가늘게 되어져 있고, 좀 굵은 것들은 전력량이 많이 움직일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거라서 굵은 겁니다. 어쨌든 굵든 작든 하나 전선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 쪽 따라가 보니까 이쪽이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딱 보면은 뭐갑니까? 다이오드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 반도체 소자로서 뭐 콘덴서라든지 탄탈 콘덴서라든지 그런 것도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띠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마킹 자체가 D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그럼 다이오드는 방향이 있죠.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니까, 방향은 이쪽에서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측정한다는 건 빨간색이 높고 하얀색이, 검정색이 낮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좀 바꿔봐야죠. 왜 그러냐? 지금 현재는 우리 입력을 잡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입력은 커넥터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IC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받아야 되니까 높은 곳을 찾아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곳이 커넥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쭉 이어서 패턴 여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여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네, 다이오드 슛 안 났고 손상되지 않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건너뜁니다. 이번에는 접점을 여기다 놓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디서 받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받네요. 첫 번째 핀. 자, 두 번째 핀은 여기서 받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띠를 하나 묶어놨죠. 그라운드로. 여기는 아니고. 세 번째. 네, 세 번째도 똑같은, 네, 세 번째도 똑같은, 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세 번째 플러스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그라운드였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이게 첫 번째 핀하고 세 번째 핀이 이쪽 입력단에 해당되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두 개 다 납땜을 안 해도, 아까 두 번째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첫 번째 여기다가 손을 하갔다가 이렇게 점프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수리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악어 클립으로 되어져 있거나 또는 후크 클립으로 되어져 있거나 한쪽에 납땜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나, 여기서 용도에 맞게끔 쓰려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납땜을 해놨습니다. 납땜 떼고 받고는 금방 하니까, 아니면 그게 조금이라도 줄인다 그러면 이제 후크 클립이나 악어 클립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 뭐였었냐면, 입력 전압이 몇 볼트고 어디서 입력할 것인지 그 라인 포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몇 볼트를 입력할 것이냐 라고 한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브러스를 잡아놓고, 그라운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 보이죠? 박스권 안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자, 그렇게 하고 벌려놓고, 자, 이게 브러스 파워 서프라이 전원 공급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5V 정도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파워 서프라이에서 5V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5V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테스트기는 전화 위치로 맞춰 놓고요. 이렇게 다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제가 투입해 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여기는 전원을 넣게 되면 불은 여기 앞에 불 들어오는 거는 상태를 LED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라인은 전원 투입. 네, 불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전원 5V 현재 입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더 올려 보겠습니다. 한 8V, 9V까지 올렸습니다. 꺼볼게요. 이걸 끄면 켜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전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데 봤을 때에 몇 볼트 나오는지, 이게 내부에서 DC에서 다시 DC, 또 DC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같이 묶어 놓고 테스트기를 제가 잠깐 빼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찍어 보시면 여기가 입력전은 9V. 네, 그리고 이런 소자들이 있는데, 이런 소자들 스위치 소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저로는 DC에 해당되어져 있는 DC를 다시 DC로 내리는, 네, 또 올릴 수 있는, 네, 올리는 경우를 부스트 컨버터, 또는 내리는 경우를 벅 컨버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찍어 보시면, 네, 오른쪽에 찍어 받겠습니다. 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여기가 입력전은 5V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가운데 찍어 보시면 여기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3.3V 출력. 여기서도 3.3 써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입력, 출력. 그렇다는 경우는 잠시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다시 또 점검을 해보면, 여기가 들어가는 전원이 여기가 현재 8V, 8.6V 들어가서 그 전원이 여기 9V라고 해도, 왜 9V, 여기서는 들어가는 전압이 9V였지만 다이오드가에서 전압 강화가 이루어져서 다이오드 앞단에 에노드 입력단에서는 9V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다이오드가 그만큼 0.5V 정도 빠진다든가 0.2V 정도까지 빠졌죠. 그 값에서 8.69V, 8.7V 딱 되겠네요. 그 전압이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8.69V가 들어가서 2번 핀에 나오는 전압은 여기가 미끄러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리액터 바로 옆에 또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데, 다이오드 이쪽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 전압이 출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2번 핀 출력 찍을 때 미끄러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찍어 보시면 가장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찍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3V, 이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5.3V 그대로 들어가서 5.3V 들어가서 출력이 이렇게 이 전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물 흐르듯이 계단식으로 높은 데서 한 단계, 또 다시 계단 한 단계, 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완만하게 충격을 줄이면서 이쪽 기판상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달리 이런 그 기판 같은 경우는 전원을 닐 때 이런 식으로 낮은 것부터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찾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찾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됐다 하더라도 전원까지는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 그거 한번 잠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볼트까지를 더 입력할 때 야가 또 괜찮을 것인지, 처음에는 야가 설계상에 몇 볼트가 되었을까 입력하는 것일까. 그렇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IC 전원 공급은 우리가 3.3V라든지 5V를 확인해서 불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또 릴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릴레이 전원은 몇 볼트라 그러냐면 보통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야가 5V 라인이 되겠네요. 릴레이가 5V 라인. 그리고 또 릴레이에 보시면 12V 라인 해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12V. 그러면 저는 12V 쓸 때는 12V까지 전원을 이상 올려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릴레이가 동작 전원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릴레이를 12V 올려야 되는데, 현재 이 기판상에서, 이 PCB 기판상에서는 릴레이 전압이 5V라 5V라고 써 있기 때문에 5V까지 해도 테스트는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필요시 입력 전원을 더 올려서 15V 정도 이렇게 입력해 본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12V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12V를 딱 넣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야가 경사진디, 우리말로 고바이 이런데 또 사람 한 명 타는 거하고 다시 여러 명 타고 갈 때하고 무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때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용량을 올리기 위해서 한 15나 18V 뭐 그런 사이로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2V짜리는 보통 11V 정도. 근데 21V라 24V 입력을 해도 되긴 되는데, 왜냐하면 허용치가 데이터 시트에 30V, 30V 넣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열이 많이 나요. 그런 때는 또. 이게. 그냥 야가 그거를 처리를 해내야 되다 보니까 감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려요. 야는 땀 나는 것이 아니라서 열이 나죠. 그래서 열이 만지면 뜨겁습니다. 곧, 파손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힘쓰는 거에서 약간 좀 상위로 좀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설계자가 아니고 수리원 입장이다 그러면 현재 입력해서 야가 12V다 그러면 한 15V 정도 넣고 테스트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있는 전압이 5V짜리 릴레이다 그러면 뭐 8V 입력을 해본다든지 또는 9V 입력까지 해본다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동작할 수 있는 전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전압을 해서 이 기판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원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경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무리하면서 요점 정리 더불어 이번에는 스코프라는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껐다 켰을 때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마저 꽂아 놓을까요? 이렇게 입력 전원은 9V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2번 핀이 이제 출력입니다. 여기 2번 핀이 아까 여기가 몇 볼트였냐면 5V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5V가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가 5V가 테스트기 보시면 5V가 여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번 핀이 2번 핀이 5V입니다. 여기를 찍어봐도 되는데 미끄러져서 고장 내먹기 전에 여기 넓은 자리를 찍어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같은 패턴,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제가 5V인데 이번엔 스코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번 핀 자체, 1번 핀 먼저 볼까요? 1번 핀은 전압이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높이만큼, 이게 한 뷰에서 아래쪽 보시면 시선이 한 칸 뛴다든가 두 칸 뛴다든가 그거는 설정되어 있는 값이 몇 볼트냐에 따라서 한 칸 뛰냐 두 칸 뛰냐 그렇습니다. 현재는 5V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두 칸 정도 뛰겠네요. 이게. 그리고 이 자리 찍어 보시면 이렇게 2번 핀 여기가 5V라고 그랬잖아요. 5V에서는 이와 같이 파형이 나옵니다. 펄스라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나와요. 이 파형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이 IC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출력이 또는 힘이 이만큼 발휘를 못 해줘요. 그래서 2번 핀에서는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프리퀀시라 그래서 주파수가 몇으로 나오느냐, 그거는 데이터 시트에 써져 있는데, 여기 레그로드 IC에 데이터 시트에 써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52km 현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프리퀀시가. 그래서 여기 F라고 써 있는 거 52km. 그래서 야는
현재 동작되는 주파수가 52kHz로 동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펄스도 나오고 또 이쪽에 찍어보게 되면 이쪽 테스트로 했을 때에 전압을 그 자리 똑같은 위치에 찍어봤을 때 5V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찍어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기를 이걸로 찍어봐야 되겠네. 이걸로 찍었는데 그라운드는 다시 테스트용 그라운드를 하나 더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 자리 똑같이 찍어보게 되면 5V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V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놓고 렌즈 찍고 여기 아니고 그라운드를 제가 잘못 찍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노란 것이 여기였죠. 그라운드를 여기도 찍었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렇게 찍었네요. 이렇게 그라운드 이 자리 찍고 자 다시 이 자리 찍어 봅니다. 찍어보게 되면 이 자리 5V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위치를 잘못 정해서 찍었기 때문에 그만큼 갭 간격 차이가 달라져서 이게 뭐 3.7V 나왔다든가 그라운드 마이너스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든가 그랬었습니다. 여기 출력은 2번 핀. 2번 핀에서는 출력 전압이 나오지만 우리가 스코프로 봤을 때에 이렇게 찍게 되면 거기 해당되어 있는 주파수에 해당되어 있는 펄스가 나와야 된다. 여기에 써 있다시피 52kHz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과정을 전압 공급이라든지 포트 얼마 정도 전압을 넣어줘야 될 것인지 수리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전원을 어디다 딛고 몇 볼트를 넣을 것인지 하는 게 이번 요점이었습니다. 파악하는 거, 위치 찾고 그 다음에 레벨 높이 찾는 거 지금 현재 이번 시간에 요점이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AC 입력단 220 써있지 않는 그런 커넥터가 없을 때는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또 교부제처럼 수리하면서 나타나면 그때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시간이 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